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5억 인구 가운데 6천만 명을 홍위병에 맞아 죽거나 굶주림에 굶어 죽거나 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택동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어떤 격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성공시킨 위대한 전략가이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왜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이렇게 불쌍한 역사로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문제인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게 만들었던 동력이었을까? 1989년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과 인터뷰한 박 대통령. 5.16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일본 사람한테 왜 남의 나라 역사 왜곡하느냐고 이렇게 뭐 우리가 정말 데모도 하고 그때 그랬는데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저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운 마음으로 머리끝까지 차 있고 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당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베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인터뷰에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사퇴했다면 과연 말로가 평탄했을까? 이렇게 묻는 사회자. 그 독재자가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온 일이 과연 있었는지 또 나온 후에 어떤 그 말로를 보는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세월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가지고 그냥 온통 국민이 아버지를 그 독재자로서 미워하고 그런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저항을 하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과연 말로가 평탄할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현재 입장도 혹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저항을 하고 그래요? 네, 김영민 파일.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또 역사에는 항상 뭔가 현실에는 역사의 기시감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워낙 이제 그 녹화 장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잘 쓰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잘 남는다는 점을 우리 정치인들, 역사 주체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다른데 계속 이렇게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내일 선고를 내립니다. 8명이 침묵을 지키며 결정 선고일에야 판단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갈리는 표결 시점도 현재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선고를 1시간 앞두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 표결도 선고 직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헌재 재판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의 기존의 사저를 매각하고 이제 경기도의 모처에 새 사저로 옮길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예, 지금 이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건물 알아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청와대는 탄핵 인용, 즉 파면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청와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들의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경호상의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인데요. 자, 새 사저로 옮기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느냐? 종교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이요? 예. 묘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시설인지는 뭐 파악이 안 됩니다. 네. 이 가짜 뉴스가 계속 화두가 되는데 SNS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들에 대한 미확인 정보
뭐 이거 이제 우리가 속칭 뭐 찌라시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고요? 이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이런 글이 돌았습니다. 이 글이 퍼지자 이정미 재판관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삽시간에 번졌는데요.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남편은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통합진보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네. 자, 근데 조선일보 이 기사 속에서 루머를 개탄을 했습니다. 그런 조선일보는 어제 31면 하단 광고에서 신뢰할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탄핵 심판 기각 각하로 기울었다라는 내용의 보수단체 광고를 실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에 예. 뭐 조기 대선이 구체화가 됩니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9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3월 10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을 대선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으로 각 당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한편 선거일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황교안 대행이 선거일을 휴일이 몰려있는 5월 첫째 주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자, 뭐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 국회 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또 나오는데요. 탄핵이 기각되면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당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32명인데요. 자, 이 32명이 사퇴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도 사퇴를 결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거의 의회 해산 국면이 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다 합치면 203명입니다. 네. 의원들이 집단 사퇴할 경우 총선 재실시와 대규모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무소속 2명을 포함한 96명의 의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은 불가능하죠. 네. 그 무소속 2명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네. 정세균 의장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그렇습니다. 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예. 분들이 이제 들어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산하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전담하게 됩니다. 형사 8부는 그래서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네. 하지만 검찰 고위직들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그 김수남 검찰총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니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고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네. 마음에 좀 걸리네요. 예. 한겨레 신문인가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신 이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보수단체의 비용을 지원했다. 예. 이렇게 실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특검팀의 설명을 근거로 한 기사인데요.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 1월 특검조사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국정원 기조실장한테서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네.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 왔기 때문에 뭐 내가 나서서 굳이 이걸 뭐 바꾼다든지 손댄다든지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 그동안 뭐 여러 차례에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는 국가 예산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아주 정경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사드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안 끝나도 뭐 한 달 내에 전개를 완료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 세워진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인데 다음 달 말 또는 5월 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전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